안녕하세요. 자태익과 김내부입니다. 이번 영상은 어제의 영상과 마찬가지로 관심 종목 안내를 해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그 종목으로는 이제 일신석재라는 종목을 이제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안내해드렸었던 종목, 대한금속이라는 종목이었죠. 금속 그리고 철강 관련된 주고 제가 어제 이제 말실수를 좀 해서 이제 석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자꾸 금속이랑 철강을 거의 같은 계열인데 그쪽 계열을 계속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원래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금속하고 철강을 하나로 묶어서 이제 철강 계열로 보고 이제 그 석재 관련된 종목도 봐야 된다라고 말했던 거였고, 제가 이제 순서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시장의 흐름을 어떻게 읽는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코로나 때문에 현재 경기가 그렇게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의 지수는 세계적으로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강제적으로 돈을 찍어내기 때문이죠. 돈을 찍어내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화폐, 즉 세계적으로 이제 공통 화폐로 사용되고 있는 이제 달러가 많이 찍어지게 되고 많이 그 시장에 많이 풀게 되었죠. 그러므로 이제 이 달러의 가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게 되겠죠.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은 보통 상대적으로 뭐가 오르겠어요? 유한한 자원이 오르게 돼 있어요. 유한한 자원이 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금이 많이 오릅니다. 금. 그래서 이제 정산해강 제가 예전에 한번 그 관심 종목으로 안내를 해드렸던 게 있는데, 정산해강이 또 금 관련주로 이제 묶이게 되면서 오늘도 장 초반에 이제 슈팅 한번 나왔었죠. 종가는 많이 빠지긴 했지만 정산해강이 최근까지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유한한 자원들이 오르게 돼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다음에 기름, 그리고 이제 뭐 곡물, 이런 것들이 많이 오르게 된다는 것은 예측할 수 있고, 곡물이 특히나 많이 이제 주목을 받았던 거는 곡물 관련된 막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많았어요. 올해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뭐 이제 여기 곡물에서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거의 몇 달 동안 거의 1년 가까이 이제 곡물 가격이 계속 치솟아 오르게 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률을 보여주다 보니까 곡물하고 엮여 있는 관련주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흐름이 좋았습니다. 거기에 이제 정말 그 말 그대로 곡물, 그리고 곡물을 만들어내는 이제 뭐 씨앗 관련된 이제 뭐 아시아 종묘 이런 것처럼 이제 종묘, 그리고 뭐 이제 곡물에 의해서 파생될 수 있는 사료, 이제 뭐 푸드, 음식이죠. 이런 관련주들이 순차적으로 돌게 되었어요. 순차적으로. 제가 종목을 선택했던 것들이 대부분의 이런 것들이었죠. 현대사료, 뭐 팜스토리, 그리고 뭐 현대 그린푸드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금으로는 이제 정산해강이 있었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도 순환매가 많이 돌죠. 그래서 코로나 관련주들에 의해서 많은 것들을 또 안내해드렸었고, 진단키트 관련주라든지 치료제, 뭐 백신 관련주, 뭐 이런 것들을 언급을 많이 해드렸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순환매가 어느 정도 돌게 되고 금도 써먹었고 뭐 곡물도 어느 정도 지금 써먹어지고 있고 사료도 써먹어지고 있고 음식도 써먹어지고 있는 와중에 다른 것들이 이제 후발주자로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이제 인플레이션도 일어나게 되고 물가 상승이라는 게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뒤늦게 다시 이제 각광받기 시작하고 있는 것들이 주목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철강이었고요. 어제 안내해드렸었던 대한금속 철강 관련주도 있었고, 오늘 이제 이 석재 관련주도 있을 수가 있겠어요. 석재 돌이잖아, 돌. 돌도 저희들이 뭔가 건물을 짓고 뭐하고 할 때, 도로를 깔고 할 때 돌 필요하잖아요. 이런 돌 그냥 아무데나 막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돌들 갖다 써야 되는 거고 하니까, 이런 석재들도 유한한 자원에 한몫을 해서 이제 석재 관련주들도 이제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반사적으로 좀 상승할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로 접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먼저 저는 그런 쪽으로 뭐 이왕이면은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겠지만 일단 이 종목을 알게 됐던 거는 그냥 차트적으로 처음에 그냥 괜찮은데 라고 해서 보게 되었고 마침 또 이제 석재 관련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요 녀석 관심 종목에 넣어볼 만 하겠다. 왜? 차트라는 확률 좋고 플러스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료가 플러스 되겠죠. 차트에서 또 파생되면 뭐겠어요? 얘가 지금 저평가를 받고 있냐 안 받고 있냐, 그리고 매집이 꽤 장기간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라고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긴 세월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긴 시간 동안 매집이 진행이 됐고요. 최근 들어서 있었던 가격대 대비 정말 많은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저평가를 받고 있고, 얘는 지금 저점 대비 계속 저점을 올려가고 있는 방향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중요 자리인 224일선하고 448일선을 뚫어냈어요. 그리고 지금 448일선을 이탈하는 척 안 하는 척, 이탈하는 척 안 하는 척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쪽 부근에서 한번 분할 매수, 그 다음에 이쪽 부근에서 분할 매수해서 224일선이 이탈하게 되면 자르거나 아니면 112일선이 이탈하게 되면 자르는 방향으로 잡아서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얘가 뭐 바로 출발할 거냐라는 거로는 안 보이고요. 제가 봤을 때 그래도 꽤 단기간에 많은 상승들이 일어났었고, 떨어진 지 그렇게 오래된 상승분에 비해서, 상승한 기간에 비해서 떨어지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기 때문에 막 급격하게 슈팅을 보일 것 같진 않아요. 뭐 석재라는 그런 재료에 뭔가가 터지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급등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살짝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 일단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이 강력한 지지라인이 될 수 있는 448일선을 뚫은 지 얼마 안 됐어요. 뚫은 지 얼마 안 됐고 꼬리로서도 알다시피 살짝 불안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종가상으로도 이탈한 흔적들을 몇 번 보였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살짝 요 윗부분에는 정찰병 느낌으로다가 비중을 살짝 낮춰가지고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고요. 21선 부근이랑 아니면 이쪽 333일선 부근으로 그 기준을 잡아가지고 한번 진입각을 제대로 한번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여기 있는 224일선을 이탈한 순간 빠르게 자르던지 아니면 여기까지 볼 거다 하면은 분할 매수하는 구간을 좀 더 넓게 잡으셔야겠죠. 그래서 본인 스타일에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되, 만약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요 위에다가 비중 30% 이상을 이미 다 채웠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잘라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여기를 기준으로 잡아갈 거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뭐 요렇게 잡아가지고 비중 30%를 담아야겠죠. 범위는 본인의 스타일에 맞춰서 담아야 되는데, 단 여기까지 만약에 잘리게 이탈하게 된다, 종가상 저는 항상 종가 위주로 말씀을 드려요. 종가상 여기 112일선이나 또는 내가 잡았던 이쪽 기준이 이탈을 하게 된다면 칼같이 잘라 주셔야 되고, 특히나 112일선이 잘리면은 그 밑에 남아있는 이동평균선이 없고 그 다음에 또 남아있는 게 구름대거든요. 구름대가 이동평균선이 모두 다 털린 상황에서 쉽게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확실하게 정하셔가지고 손절 라인에 맞춰가지고 이제 매매 전략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살짝 장기적으로 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초장기는 아니에요. 초장기는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매도 관점은 지난번에 있었던 라인들을 분할 매도하는 라인들로 이렇게 조금 골에다가 잡아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분할 매도를 좀 촘촘히 잡아가지고 항상 진행을, 이 종목은 더더욱 해줘야 되는 게, 요 앞에 지금 시체 구간이 많죠? 시체 구간이 많기 때문에 요 시체 구간을 한 번에 뚫어내려면 어마어마한 거래량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와야 돼요. 근데 그러기에는 이 매집 기간이 요 시체 구간을 다 받아내기에는 조금 빡세 보인다. 뭐 요 구간은 요 구간 때 이미 다 쳐내졌다라고 하면은, 요 구간에 쳐내졌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적어도 요 구간에 물려있는 이 물량이 요때 다 소화가 된 거는 아니고, 그리고 요 기간 동안 다 소화된 걸로 보여지지는 않기 때문에 너무 높은 욕심으로 높은 목표로 가져가시는 거는 안 될 것 같고요. 이 위에 구간은 분할 매도를 최대한 해서 낮은 비중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종목은 살짝 짧게 먹고 간다는 느낌, 짧게 먹고는 가지만 기간은 살짝 오래 걸릴 수 있는 느낌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까지 안내해드렸던 종목들에 비해서 뭔가
크게 먹을 수 있는 종목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얘가 단기간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차트도 괜찮고 지금 요즘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이제 반사적으로 나오고 있는 뭔가 재료로도 괜찮기 때문에 한번 관심 종목에 넣고 공부용으로 딱 괜찮을 것 같아요. 공부용으로. 네, 분할 매도하는 연습을 각 라인별로 이제 공구리 라인에다가 종가상 언덕이 만들어져 있는 라인들에다가 분할 매도 라인 딱 잡아놓고 진입하기에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준비한 영상 되게 짧게 준비해봤는데요. 일신석재.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차트 보는 눈이 많이 튀어졌으면 좋겠고요. 그 이후로 시장을 보는 흐름을 많이 좀 익히시고 좀 이제 눈치를 많이 기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매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오르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꼭 본인이 차트를 분석하셔가지고 판단하셔가지고 매매에 집중을 해주시고요. 이런 종목 외에도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 다른 영상들을 많이 참고하셔가지고 다른 본인이 발굴한 종목들에서 수익을 제대로 날 수 있고 손절 라인을 최대한 짧게 잡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매매 전략을 한번 갖추어 보시는 게 어떤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니까 많이들 눌러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계좌에 항상 빨간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제가 좋은 종목 그리고 좋은 영상 그리고 탈출할 수 있는 좋은 분석 많이들 가져올 테니까요. 많이들 항상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외과 김내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